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드디어 제 30화 30화가 되었습니다. 박수부터 칠까요? 30화를 달려왔네요. 야, 처음에 1화를 기획할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30화라니 기분이 좀 묘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각자의 사진으로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용이 참 좋고 사진에 대한 이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런 거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사진을 보고 오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먼저 보시고 오시죠. 자, 갑시다. 사진 보시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간다. 눈으로 조용히 가게를 살펴본 후 요이 땅! 물불이 흩어져 서로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간다. 시간이 지나고 손에 자동차와 인형을 들고 서로를 마주했다. 자동차를 건네는 소년과 캥거루 인형을 건네는 소녀.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통했다. 소년이 여기 내 거야. 제일 좋은 거. 소녀가 나도 이거 캥거루 너 줄게. 물론 도를 막 지난 이 두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고른 선물을 친구에게 주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슬며시 내밀었다. 좋아하는 자동차와 캥거루 인형을 2개씩 챙겨 하나는 자기 품에 하나는 친구에게 건넨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들은 우물쭈물하며 서로의 선물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고 있었다. 엄마들은 어서 친구 주자 라고 했지만 선뜻 뻗지 못하는 손에서 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멀리서 본 나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왔다. 어찌나 귀엽던지. 그 이후 아이들은 서로의 선물을 바꿔들었고 헤헤 웃으며 놀다가 친구가 준 거라고 자랑하며 자동차와 캥거루를 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동차와 캥거루 인형은 서로의 이름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산 선물 혹은 행동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그리게 된다. 기대했던 일에 대한 실망으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좋아해주면 안 되나? 혹은 나를 이렇게 모르나? 하며 오해를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친구를 위한 아이들의 선물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치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기쁘게 받아들였다. 결과를 넘어서 서로가 보지 못한 과정, 최고의 것을 주려고 했다는 마음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 보다.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같은 결과라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 고른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물은 우리에게 소중해진다. 더 나아가 납득되지 않는 무수한 인생의 물음표 또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지혜를 구해야겠다. 할머니 빛이라고 이름 붙였다. 필리핀에서 형제들 양성을 맡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태였기에 살림을 아껴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고민을 많이 했었다. 큰 결심을 하고 형제들 모두를 스타렉스에 태우고 길을 나섰다. 형제들과 비치에서 이틀 동안 캠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모두 준비하고 싼 마트에서 맥주도 잔뜩 사서 차에 싣고 해변을 향했다. 우리가 정한 장소는 바탕가스에 있는 오아시스 비치였다. 그리고 저렴한 오아시스 콘도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지도를 따라 계속 운전하는데 차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도저히 비치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 곳을 차가 달리고 있었고, 이러다 비치를 못 찾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끝에 조그마한 마을이 나왔다. 그리고 확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도로 끝 바다와 맞닿은 마을에 드디어 도착해 형제들은 짐을 챙겨 나왔고, 살림을 맡고 있던 형제는 급하게 오아시스 콘도를 향했다. 그런데 큰 난관을 만났다. 콘도 이용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다.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이걸 어쩌나? 이때 도로 끝에 마련된 지푸라기로 지붕을 엮어 비 바람을 막고 대나무로 식탁과 의자를 만들어 놓은 노점상 같은 분위기의 콘도가 눈에 띄었다. 이용료도 정말 저렴했다. 형제들 숫자에 맞게 200페소, 5,000원 정도를 내면 사용 가능하였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 콘도의 주인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그래서 아예 그곳의 이름을 할머니 비치라고 이름 붙였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점퍼를 이불 삼아 대나무 식탁 위에서 의자 위에서 오손도손 잠들었다. 그 후 형제들이 힘들고 지칠 때 무작정 음식을 준비하고 할머니 비치를 향했다. 그리고 파도 소리를 맞으며 미사를 봉헌하고 형제들과 만나는 음식을 먹고 한 잔씩 하면서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병풍 삼아 잠들곤 하였다. 나중에 형제들이 할머니 비치에 가는 것을 지겨워할 정도로 자주 갔었다. 한 번은 형제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밥을 할 솥을 준비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순간 형제들의 부주의성에 화가 나 형제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작고 미소한 일에 충실해야지. 이게 뭐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형제들이 죄송하다고 하며 밥을 준비하는데 한 형제가 높이 자란 야자수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니 야자수를 땄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그 야자수를 뚜껑을 만들듯 칼로 따서 거기에 씻어놓은 쌀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뚜껑 부분을 덮고 모닥불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야자수 겉이 불에 타기 시작했다. 겉이 모두 탄 야자수를 꺼내니 껍질은 모두 타고 야자수의 속은 야자수에 익은 밥이 되어 있었다. 밥솥 대신 야자수에 익힌 밥이라. 형제들에게 화를 냈던 내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형제들이 준비한 야자수 밥이 맛있고 신기해 마냥 기분이 좋아졌다. 배가 부르면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형제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바다에서 한참을 놀다 보면 해가 바다 끝에 걸쳐 붉은 바다가 된다. 형제들이 그 해를 바라보며 고함치며 환호했다. 한국 국적이 아닌 형제들과의 양성, 형제들과의 이야기는 하나둘씩 쌓여갔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의 형제가 되었다. 한국이 아니고 형제들의 고향이 아닌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어도 아니고 베트남어도 아닌 영어로 형제들과 소통하면서 만났지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언어, 형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미션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지만 그때의 영적 기쁨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소중한 힘으로 늘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남아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왕래가 끊겼지만 야자수밥 추억의 형제들이 고맙고 보고 싶다.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두 분이 각자의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는데요.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의미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 아이들은 정말로 돌이 같이 난 아이들이었어요. 양손을 잘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셔도 되는데, 남자친구는 자동차, 여자아이는 캥거루를 들고 있었죠. 그거를 보통 하나만 가져올 텐데 참 신기하게도 두 개씩 가져와서 하나를 서로 이렇게 건네주고 그 장난감의 이름을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서로 지었다고 합니다. 되게 예쁘죠? 근데
그 글에도 나왔지만 사실 저도 어떤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해요. 이 선물을 좋아하긴 할까? 아니면 제가 받을 때도 이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의 어떤 그 순수함들, 그냥 그 아이들의 망설임은 왠지 이 선물을 잘 받아줄까? 라는 망설임보다는 그냥 서로 잘 모르니까 쭈뼛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게 어른이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내가 똑같은 두 개의 선물을 들고 와서 이 하나를 준다는 거는 정말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한편은 합니다. 무조건 선물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번째는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수사님 또 이게 태양 사진을 또 보내셨네 막 그랬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재미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을까.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수사님께서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하면 인생의 설화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한 장의 사진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많다면 우리가 지내온 이 수많은 이 시간들 속에 많은 곳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서로 잘 나눌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비치라니. 나중에 저도 필리핀을 가게 되면 꼭 한번 가서 할머니 비치를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하니까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 김치찌개를 잘 만들거든요. 이 할머니 김치찌개도 사연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화를 달려왔어요. 매번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고민 많았는데 30화쯤 하니까 여유도 많이 생기고 좀 재밌습니다. 좋고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기쁘고요. 그래서 30화 선물을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다리도 타고 막 모두 뽑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댓글에 대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댓글이란 글을 잘 쓰는 댓글이 아니고요. 딱 댓글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졌다면 좋은 댓글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시는 두 분과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서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그 세 분께 다음 31화 때 발표해드리고 그분께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 복장을 입은 것도 날씨가 추워졌다는 사인이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환절기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2주 후에 31화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